안녕하세요. 예, 3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항회로의 이제 후반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요, 드디어 이렇게 책을 구매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역서는 구할 수가 없었고요. 네, 이게 원서가 이 알라딘의 중고 서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2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서들을 한번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역시 원서다 보니까 뭐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 읽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뭐 또 제 강의 자료랑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 충분히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진도는 지금 이제 이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챕터 2의 저항회로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직렬회로의 저항의 직렬회로에서 다뤘다면은 오늘은 이제 저항의 병렬회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항의 병렬회로 이거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려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이렇게 저항들을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얘의 등가 저항들은요, 각각의 저항들을 역수를 더하고요, 그 역수의 역수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표기한다 그러면 각각의 저항들이 몇 개로 병렬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그 역수들을 전부 더하여 그리고 다시 그것을 다시 또 한번 역수로 취해준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저항의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뭐 글쎄 유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인 그 루프를 우리가 이제 노드 해석법으로 해가지고 그 키르호프의 법칙을 전류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전류 i가 어떤 전류원에서 시작이 돼서 첫 번째 R1으로는 I1이, 두 번째 R2로는 I2가, I3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봤을 때 각각의 그 전류들의 합은 네,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와 같다.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각각의 전류들을 또 다시 루프에 대해서 우리가 전압강화 공식을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전압강식으로는 I1 곱하기 R1이 여기 어떤 전압 V가 걸린다고 하면은 V분의 R1이 I만큼 흐를 것이고요. 또 여기도 결국은 노드로고는 여기의 전압도 V라고 봤을 때 같은 V니까 R2분의 V. 또 여기도 역시 V라고 본다 그러면 R3분의 V 이렇게 각각의 뭐라 그럴까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I1, I2, I3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V를 이제 공통분모로 뽑아주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네, 공통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I는 V 꼴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R분의 1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R분의 1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네, 등가 저항 R은 네, 여기 표시는 따로 없지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쭉 나와서 R1분의 1에 그쵸? 역수에 또 R2분의 1에 네, 여러분도 한번 노트에다가 유도 과정을 한번 손으로 쓰면서 같이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R3분의 1에 그쵸? 잘 안 써져요. 역수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일반화시킨 것이 이제 이 공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등가 저항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병렬회로의 등가 저항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식을 보죠. 네. 다음과 같은 식의 뭐라 그러죠? 저항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역시 아까 그 만들었던 공식을 조금 기억을 해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두 개의 저항의 경우는 또 역시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역시 네. 두 개인 저항의 공식도 역시 이걸 살펴본다 그러면 그쵸.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등가 저항 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조금 더 표기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R분의 1은 엄밀히 말하면 네 잘못됐네요. 아, 네. 여기서는 그 전류의 분배 법칙을 또 유도하는 수식이네요. 전류가 분배된다? 네, I가 흘러들어서 병렬 저항에서 I1과 I2로 분배된다 그럴 때 I1, I2는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결과식부터 쓴다 그러면 이 I 여기서 전체적인 전압과 공식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V는 여기가 이제 어떤 전압 V라고 한다 그러면은 V는 전체의 등가 저항을 RP라고 놓는다고 하면은 RP에 I가 흘러서 네 이렇게 IR 우리 오음의 법칙으로 쓸 수 있고 RP는 다시 아까 두 개인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네 각각의 역수의 합의 역수로 그렇게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V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건데요. 요 식에다가 이제 I1을 구해 본다 그러면 I1은 또 어떻게 표시됩니까? V에다가 그쵸. R1을 나눠주는 건데 이 V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요 값을 요 V에다가 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위 이 식 전체가 요 I에다가 요 등가 저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요 식에다가 요 R1이 더 나뉘어지는 식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요 I가 요 R1분의 1 부분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보니까 각각은 뭔가요? 우리가 인덕턴스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항의 역수는 다 인덕턴스라고 그랬으니까 R1분의 1은 G1으로 R2분의 1은 G2로 R1분의 1도 G1으로 표시될 수 있죠. 그렇게 표시가 되니까 결국은 네 어떤 I1에 흐르는 전류는 요 I에 대해서 전체의 컨덕턴스 합에 다시 여기에 흐르는 컨덕턴스 G1으로 표시되니까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직류 전원에서 저항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 V가 분배되는 공식은 전체의 뭡니까? 그쵸? V에 대해서 네, 전체 저항 R1분의 R2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R1 이렇게 표시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또 전체 V에 대해서 전체 저항 전체 등가 저항 R1, R2죠. 직렬인 경우에는 거기에 다시 여기에 그 흐르는 저항 R2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건 전압의 분배 법칙이죠. 근데 전류의 분배 법칙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I2를 구하는 것은 여기 전압 V가 R2에 걸리는 거니까 R2분의 V고요. 그 다음에 다시 V는 여기서 쓰는 식을 또 역시 대입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요 I1에 해당되는 R2가 여기로 올라가 가지고 그쵸. 전체적인 모양은 역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각각은 또 다 인덕턴스로 표시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인덕턴스의 합분의 여기 I2에 흐르는 인덕턴스 G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식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유사한 꼴이구나. 그러니까 전류의 분배 곡칙은 마치 컨덕턴스의 합에다가 각각의 컨덕턴스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전압의 분배 법칙은 저항들의 합에 각각의 저항들만큼의 비율대로 분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전류의 분배 법칙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딱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시 한번 손으로 써면서 결국은 전압의 분배 법칙은 V가 전체 저항 V가 네, 각각의 전압의 비율만큼 각 전압에 걸리는 저항들이 전압들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이 저항들의 비율만큼
그다음에 전류는 전체 전류에 대해서 각각의 흐르는 전류는 이 컨덕턴스의 비율만큼 분배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면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는요.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요 전압 전원에 100V가 걸려 있고, 그리고 요 저항이 5ohm과 10ohm씩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있어서 각 터미널 볼테지라면 여기 V를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터미널 볼테지를 구해보고, 아니군요. 터미널 볼테지가 100V라는 뜻이었고, 컨덕턴스를 구해보고, 컨덕턴스는 그쵸. 전체 컨덕턴스죠. 전체 컨덕턴스를 구해보고 각각의 커런트를 구해보고 그리고 또 각각의 파워, 각각의 파워 P1과 P2를 구해보라.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우선 컨덕턴스는요. 각각의 컨덕턴스는 이 R의 역수니까 이 R분의 1이니까 결국은 컨덕턴스 G1은 5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덕턴스 G2는요 10분의 1이 되겠죠. 각각의 역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A는 우선 그냥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커런트는 우리가 아까 분배 공식이 뭐였죠? 커런트의 분배 공식. 여기에 어떤 전류 I가 흐를 때 각각의 흐르는 I1, I2는요 어떻게 된다? I1은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I1은 컨덕턴스니까 결국은 G1과 G2의 컨덕턴스니까 0.2 0.2에 또 G2로 0.1이 되죠. 각각의 컨덕턴스를 분모항에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으로 써보세요. 그 다음에 G1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컨덕턴스는 또 위에다 컨덕턴스를 써주라고 했죠. 0.2처럼. 여기 0.2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 I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전류 I가 흐른다고 할 때 이 컨덕턴스의 비율만큼 I1이 흐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I1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I1을 먼저 알려면 전체 컨덕턴스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전체 컨덕턴스를 통해서 이 I를 우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분배 공식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한번 이걸 파이썬으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파이썬 1강에서 특강을 해봤죠. 그러니까 우선 R1은 그대로 5로 표시를 했고, R2도 여기서 10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했고, 각각의 컨덕턴스를 구해보라 했으니까 3번 줄과 4번 줄에 의해서 R분의 1, R2분의 1에서 G1, G2를 구했죠.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0.2, 0.1 이렇게 나오는 것을 원래의 예상대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각각의 전체 컨덕턴스를 구한다 그러면 전체 컨덕턴스는 합한 게 되겠죠. G1, G2를 합한 것이고, 그 다음에 V를 100으로 놓는다 그랬으니까 V를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I는 전체 컨덕턴스 곱하기 V가 될 테니까 거기서 I를 구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I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I는 어떻게 보면 요거로부터 쓰면은 전체 컨덕턴스니까 G인데요. G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쵸. 이 전체 컨덕턴스니까 결국은 G가 되겠고, 그다음에 V로부터 GV로부터 I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V는 100, G는 요 각각의 컨덕턴스 합의 합이니까, 컨덕턴스의 합이니까 컨덕턴스는 또 역수를 구해서 구한 것이죠. 그러면은 V가 나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는지는 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I는 3번에 의해서 구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공부한 수식이죠. G1, G2의 분배 공식. 그러니까 전체 합의 G1, I, 그 다음에 또 합의 G2의 분배 공식을 구해서 I를 구해보게 되면은 20A와 10A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식은 손으로도
구해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손으로 구한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 파이썬으로 구한 거하고 좀 틀리게 나올 수가 있겠죠. 손으로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얘부터 구해야 되겠죠. 전류 i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병렬 저항의 v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i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i는 r분의 v로 구하는 건데 전체 저항을 r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 병렬 저항의 r이라고 하고 v는 지금 100으로 주어졌으니까 r분의 100 아닙니까? 그럼 r분의 100으로 구하는 것이고 이제 r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r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병렬 저항의 공식이니까 r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네. 병렬 저항 공식. 네. 손으로 푸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에 그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의 역수가 병렬 저항의 공식이 되겠죠. 사실은 이게 이제 컨덕턴스였고 그러니까 합한 것을 컨덕턴스라고 표시를 했지만 우리는 그냥 저항으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0.2와 0.1이니까 0.3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0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산으로 저는 해보면은 30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또 한번 네. 요 R이 3분의 10일 때 이 결과는 3분의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저항은 요거는 30이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저항이 여기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고 전체 저항이 우리가 3분의 10이 된다는 거는 내 어떤 저항의 병렬 공식을 통해서 구하고 그거를 다시 V를 통해서 그쵸 다시 구해 보게 되면 30이라는 값을 구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분류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뭐라고요? 네, 분류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배 공식에 의해서 분배 공식은 각각의 컨덕턴스를 구해 가지고 분배한다 그랬으니까 또 각각의 컨덕턴스는 0.2와 0.1로 구한 거니까 이제 I1은 네, I1 구해 보겠습니다. I1은 어떻게 되죠? 네. 컨덕턴스의 분배 공식 0.2와 그쵸? 네. 이쪽에 지조한 G2니까 0.1로 곱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니까 이쪽에 흐르는 건 G1이잖아요. 그러니까 0.2 아닙니까? 그러니까 0.2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흐르는 전류 I는 3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0.3분의 0.2가 돼서 이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죠? 20A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I1이 구해지고 I2는요. I2는 여기다 쓸까요? I2는 똑같은 컨덕턴스의 분배 공식을 사용해서 네, 역시 밑에 분모는 똑같이 G1, G2니까 0.2와 0.1이 더해지고 네, 그 다음에 위에는 10A의 컨덕턴스 0.1이죠. 이게 0.1이 위에 더해져 가지고 곱해져 가지고 전체 흐르는 전류는요. 여기서 구한 30 이걸 넣어주게 되면 결국은 요거는 0.3분의 0.1이 돼서 이 결과는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겠죠. 10A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완전히 손으로 쓰는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다 차분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나가시고 저는 좀 여백이 없어서 여기다 썼다가 저기다 썼다 했지만 여러분들은 차례로 좀 써나가시고 IMIT를 손으로 구해보시고 근데 그 과정을 다시 파이썬 지난번에 첫 강의에 우리가 그 코랩의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먼저 여기서 컨덕턴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컨덕턴스의 분배 공식을 놓고 I1과 I2를 구하는 것을 해보면 양쪽의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를 구해봐라 했는데 파워의 공식은 I 제곱 R 아닙니까? 파워의 공식은 네, P는 뭐죠? P는 VI잖아요. 그러니까 VI고 그쵸? 그 다음에 I는 V는 IR이니까 결국은 IR 스퀘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역시 i는 이미 30으로 구했고, 각각의 파워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i1, i2는 이미 10과 20으로 구했고, 20과 10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r은 이미 5와 10으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각각의 i 제곱 r, 파이썬에서는 스타를 쓰면 제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i2의 제곱의 r2, i1의 제곱의 r1을 구하면 각각의 p1과 p2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출력해 보면, 네,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은 나중에 파이썬을 잘 알면은, 네, p1과 p2라는 변수를 출력하되 여기다 콜론을 써가지고 어떤 출력 형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ef 해주면 소수점 2개짜리까지 출력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P1은 2000, P2는 1000이라는 와트로 계산되고, 얘를 킬로와트로 바꾼다면 뭐가 될까요? 2킬로와트가 되는 것이고, 그쵸? 여기는 1킬로와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글씨가 잘 안 써지지만 최대한 제가 잘 쓰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는 2. 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전압까지도 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4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각각 250옴, 500옴, 500옴, 1000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번엔 전류원이 있어서 전류원이 18A, mA의 전류원을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 I1에서 I4까지 각각 흐르는 전류들 4개를 한번 구해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전류 분배 법칙, 모든 각각의 저항으로부터 인덕턴스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G1은 얘 역수죠. 역수니까 4mm 지멘스가 되겠네요. 250분의 1이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50 암페어니까 얘 인덕턴스는 250분의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1 지멘스가 되겠고, 지멘스는 뭐 S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미리 지멘스로 쓰고 싶다 그러면 위에가 1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 1000을 곱해주고 단위는 미리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250분의 1000이 되는 거니까 걔는 4mm의 지멘스가 되는 것입니다. 4mm 지멘스. 네,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같은 원리로 G2는요 역시 얼마가 될까요? 2mm 지멘스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한번 똑같은 구조를 해보면 되겠고, 500분의 1은 1mm 지멘스.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I2도 2mm 지멘스고, 네, I3도 G3도 2mm 지멘스가 되고, G4는요. 네, G4는 1000분의 1이 되니까 1mm 지멘스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G2, G3, G4 각각의 4개의 저항값들을 다 역수를 취해가지고 다 지멘스로 쉽게 얘기하면 건덕턴스로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건덕턴스죠. 이건 건덕턴스.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 제가 각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항은 리지스턴스, 저항분의 1은 뭐라고요? 컨덕턴스입니다. 컨덕턴스. 네, 이렇게 써봤어요. 컨덕턴스. 컨덕턴스의 단위는 Gmen스 또는 뭐 미리지멘스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4개의 지멘스를 구했고요. 병렬 저항의 총 지멘스는 무조건 지멘스들을 더한 거가 되는 거니까, 컨덕턴스를 더한 거가 된 거니까 패러렐의 전체 컨덕턴스는 이 4개를 다 더한 값이니까 얼마입니까? 처음에 G1이 4, 그쵸? 그 다음에 G2와 G3가 각각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2 모두 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G4가 1이니까 결국은 9mm 지멘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 토탈 병렬장의 등가 지멘스를 구했어요. 등가 지멘스를 이제 우리가 GP라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등가 지멘스를 구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각각의 흐르는 전류들은 얼마일까? 여기 흐르는 I1, 여기 흐르는 I2, 아래다 썼는데 보통 위에다 쓰기 때문에 각각의 흐르는 전류들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자, I1부터 구해 보면은 전체 그 등가 컨덕턴스에 여기에 흐르는 G1, 그쵸? 그 비율대로 나눠진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9분의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9분의 4인데 여기에 9분의 4인데 이게 얼마예요? i가 그만큼 9분의 4만큼 분배되는 건데 i가 얼마라고요? 18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18을 9분의 4 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8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여기 흐르는 전류는 8만큼 흐르는 것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I2는요. I2는 또 전체 G맨스의 G2니까 I가 또 얼마입니까? 그쵸? 전체 G맨스는 아까 9가 이미 나왔고, 그쵸? 여기서 9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G2는요. 2잖아요. 9분의 2만큼의 비율로 뭐가 분배되는 거예요? 전체 저항, 전체 전류 18A가 분리되는 뭐지? 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4A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A가 계산이 되고 여기가 4만큼 암페어만큼 흐르겠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똑같은 값이니까 역시 식이 같을 테니까 G1, G2가 G2, G3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역시 4가 흐르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I4는요. I4는 전체 G맨 저기 컨덕턴스에 대해서 G4만큼의 비율인데 역시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산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G4는 9, 예, 밑에 분모는 9, 전체 컨덕턴스에 그다음에 G4 여기에 흐르는 컨덕턴스는 얼마라고요? 9니까 9분의 9 해가지고 얼마가 흐르게 될까요? G4가 얼마라고요? 9가 아니죠? 1이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1이 돼서 9분의 1. 그 뭐가 흐르는 전체 전류 I는 1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지워지고 2가 돼서 2는 2 해서 2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이 흐르는 거죠. 각각의 합은 얼마일까요? 8, 4, 4, 2니까 얼마예요? 20? 네. 얼마요? 8 더하기 8, 16, 2, 18. 18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이 8, 4, 4, 2로 분배되는 거를 손으로 계산해 봤고요. 제가 밑에는 이제 피스파이스로 제가 해본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피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지난주에 1강에서 피스파이스 특강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4개의 저항을 병렬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저항을 클릭해 가지고 250, 500, 500, 500의 변수로 각각의 저항 값을 변경하신 다음에 이번엔 전류원을 갖다 놓는데 전류원은요 IDC라는 우리 그 뒤에 라이브러리 바에서 찾으시면 전류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전화번호는 VDC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IDC를 찾아서 요거를 그려놓고 그 값을 클릭하셔서 18로 18MA까지 넣어주시면은 네, 미리암페어 단위로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각각의 흐르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들 표시해 보시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들 8A, 4A, 4A, 4mA, 2mA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총 18A 흐르면서 이것이 분리되는 것까지 피스파이스로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